인원수가 너무 적은 제외 한국학교, 그들의 대입 진학률이 궁금하시죠? 이번 사례를 포함해서 제외 한국학교 출신의 대입 진학률을 조사해본 결과 그들의 대입 진학률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과정을 졸업하고 2023년 3년 특례로 연세대 의용통계학과에 합격한 2, 3학번 권남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늦었지만 합격 굉장히 축하드려요. 네. 네, 본격적인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동시 합격한 학교학과 또는 예비 합격한 학교학과를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최초 합격한 대학은 연세대 의용통계학과,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중앙대 의용통계학과이고 추가 합격한 대학은 고려대 통계학과,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서강대 수학과입니다. 또한 한국대학 지원 후 2023년 겨울에 홍콩대에 지원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대입 진학률인데요. 그러면 혹시 불합격한 학교학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추합으로 좀 합격하거나 예비 합격 좀 했던 곳들 중에 뭐 예비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고려대는 1차에 합격하여 면접에 응시하였고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예비 번호는 따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는 예비 2배수 이내라는 공지가 있었고 정확한 예비 순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양대는 예비 번호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대학이었습니다. 이 세 개 대학 모두 1차 추가 합격 발표 시기에 합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동시 합격한 여러 학교들 중에 뭐 지금의 학교와 그 다음에 현재 전공을 좀 선택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금융 분야 및 데이터 분석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는 상경경영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계 및 데이터 분석상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한데 학석사 통합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 입시 방향에 맞춰서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물론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내 활동 등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참여하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것들은 추후에 좀 얘기 나눠보시는 걸로 하고 네. 그런데 좀 제가 들어보니까요. 남현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가 해당 학교 고등학교 3학년의 인원수가 굉장히 극소수라고 좀 들었어요. 네.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입 진학률은 어땠나요? 제가 연세대, 연고대에 모두 합격을 했고 12년 특례로 스카이에 모두 합격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균관대 자연계열 1명, 인문계열 1명, 중앙대, 외대, 한양대, 경희대, 또 기타 학생들은 지필이나 면접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와, 그렇다면 한 15명 남짓 그 중에 스카이가 2명, 그 다음에 서성한이 3명, 중경외시 또한 3명, 이렇게만 해도 총 8명 합격이면 총원수 대비 한 58% 이상의 상위권 대학 진학인데 네. 여기에 지필과 면접이 나머지 6명 중에 더 추가로 좀 합격했다는 거죠? 네. 와, 전체 고3 충원 중에 한 70% 이상이 상위 명문대를 좀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한국 대학을 비교하자면은 거의 과학고 수준의 높은 진학률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한국의 내신 등급으로만 따지자라고 하면 5, 6등급이 인서울, 그다음에 뭐 3, 4등급이 연고성안을 좀 합격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좀 정원이 적다고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좀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 등을 좀 없애야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예시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원서 접수 시에 뭐 학교 성적과 그 다음에 표준화 점수, 그 다음에 어학 능력 시험 점수, 그 다음에 수상 이력과 봉사활동 등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뭐 대학별 평균 10개 항목 중에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순번을 정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토플, HSK, SAT, AP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토플로 영어 지문과 친숙해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리딩 지문과 SAT 기초 문법을 9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HSK도 꾸준히 학습하여서 11학년 여름방학에 5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10학년 여름 본격적으로 베테랑스에서 SAT를 수강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SAT 매스도 혼자 공부하여 800점을 취득하였습니다. SAT는 11학년 1학기에 1500점을 맞았고 토플도 11학년 겨울방학에 111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AP는 1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AP 칼큘러스는 한국학교 미적분의 개념을 훑고 그리고 AP 칼큘러스에만 나오는 범위인 테일러 급수, 로피탈의 정리, 극좌표계 등의 유형을 학습하였습니다.
AP 스태티스틱은 계산기 활용 방법과 서술형 문제 풀이 방법 위주로 학습한 것 같습니다. AP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먼저 개념에 친숙해지고 과거 기출문제와 서술형 문항에 대비하면서 유형에 친숙해졌습니다. AP 점수는 모두 12학년에 취득을 하였으며 한국학교 교육과정을 먼저 접하고 AP를 하다 보니까 개념 이해에 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교과우수상은 그 과목에서 1등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 학기 교과우수상 획득에 중점을 두고 내신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내 대회는 문이과 대회 상관없이 모두 열심히 준비하여 통합형 인재의 모습을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강조하여 정말 제가 통계학과에 가고 싶음을 강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동아리에서 통계 프로그램 R 언어를 학습하였고 데이터 분야에 근무하는 분을 초빙하여 동아리 내부 진로 특강 시간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융합 리서치 동아리에서 설문조사 및 분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컴퓨터과학 동아리에서 파이썬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처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학생의 활동, 학생의 부서인 홍보봉사부 활동, 그리고 교내 창업 프로젝트와 사이언스 페어 활동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학생의 임기 시절 학교 축제를 기획하고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SNS 페이지 관리와 체육복 대여 시스템 구축을 모두 실행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활동 증빙 자료의 경우 표준화 학력 자료, 어학 성적, 교내 활동, 교내 수상, 그리고 교회 활동 및 기타 활동 순으로 우선순위를 전해 제출하였습니다. 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대상이나 1등이 아니더라도 전공에 연계된 수상 위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이력들 중에 혹시 어떤 부분이 합격에 좀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최상위권 내신 성적과 표준화 학력 점수를 통한 학업 역량, 꾸준한 교내 활동 참여와 다양한 수상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사와 그리고 저의 성실성을 정말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국제학교 특성상 아무래도 특례 지원은 7월 초 이렇게 네.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말고사는 좀 원서 접수 이후에 좀 치르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기말고사를 좀 낼 수 없는 형태로 좀 되는데 남현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는 이를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었을까요? 저희 학교는 원서 접수 시기 이전 3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까지 치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저희 베테랑스 에듀에서는 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남현 학생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대면 면접이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에서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1차 합격 발표가 나기 전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처에서 지난 몇 년간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료를 출력하여 단순히 재외국민 면접만이 아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제시문까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통계학과가 속한 인문계열의 경우 다양한 이슈 기사를 읽으면서 사고력을 키웠고 국어 교과서의 비문학 지문도 함께 살펴보며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모습을 제가 직접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하여서 저의 말투, 태도, 시선 등을 교정하여 실제 면접에 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현 학생, 네. 입시 준비에 있어서 좀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하려고도 좀 노력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학교 내신 성적과 표준화 성적, 다양한 교내 활동, 학업에 대한 관심이 담긴 생활기록부에 정말 공들였습니다. 이때 독서를 통한 심화활동을 확장하여 세부 특기사항에 연계하였습니다. 수행평가에 적용되는 보고서에 통계적 관심사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고 파이썬이나 엑셀을 통해 데이터 분석까지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현 학생, 네. 지금 재학 중이신 송도 캠퍼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신촌 캠퍼스에 좀 많이 집중이 좀 되어 있는 듯해서 뭐 네. 장점과 단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점을 먼저 소개하자면 좋은 시설과 가까운 강의실을 뽑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1학사, 2학사 모두 시설이 좋으며 그리고 기숙사와 강의실 역시 가까워서 5분 안에 강의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2인실과 3인실 선택이 가능하여 룸메이트는 다른 학과 친구와 의무적으로 매칭되기에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숙사 식당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한식 뷔페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와, 매일 1,000원이면 뷔페 형태면 저도 굉장히 좀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좀 아쉽지만 단점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단점이 있다면 본교와의 물리적 거리입니다. 본교에서 열리는 활동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의 활동을 하려면 신촌까지 가야 하기에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완화하고자 학교에서는 매일 평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촌 캠퍼스와 송도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을 운영하며 이 셔틀은 학교 포탈을 통해 이틀 전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그래도 큰 단점이지만 좀 완화할 수 있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현 학생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한국학교 출신인데 3년 특례로 연세대에 입학했다. 거의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입시 전쟁을 치룬 선배이자 멘토로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후배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평상시 관심 있는 대학과 학과의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이수 과목 커리큘럼을 정말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 탐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 통계 언어 R과 파이썬을 접하게 되었고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학사제도 역시 조사해서 융합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 등을 통해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생활의 설레임을 맛볼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정말 꼭 여기에 함께 있겠다. 이 각오로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해나가고 학업 역량도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현 학생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